지난번에 구풍해독탕으로 인후염을 완화시켰던 그 한 차례의 제 나름대로의 그 복용 후기를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때 올려드리면서 제가 그 다음에 그 목은 좀 가라앉았지만 열이 좀 떠서 사망사심탕을 먹었다든지, 또는 이렇게 몸살이라든지 굉장히 통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오리지탕을 먹었다는 이제 얘기를 이렇게 같이 올렸어요. 소화명탕이랑.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황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은요, 열이 좀 가라앉고, 그 다음에 통증이 좀 완화되니까, 그 다음엔 다시 이제 비강 쪽에 콧물, 코막힘 등의 비염 증세가 왔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편도나 비강이나 중위 쪽이나 전반적으로 이 얼굴에 있는 점막의 상태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쪽이 안 좋아지면 상태가 좋을 수가 없는데, 역시 같이 안 좋아지는 상태가 온 거죠. 그래서 형태는 콧물, 코막힘이 생기고 점도가 높은, 보통 일반적으로 편도라든지 이런 인후가 부어있는 형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염증성 상태라고 하는데 구풍해독탕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되면 점막의 기능이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분비물의 배설이 좀 억제가 된다든지 잘 안 돼요. 그래서 분비물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 비강 내에 이런 조직들, 그 콧물이라든지 이런 그 농축되어 있는 제재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죠.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제재가, 흔히 쓸 수 있는 제재가 이제 소총탕이라는 제재, 맑은 코막힘, 콧물, 코막힘이 막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마행의감탕이라는 제재는 약간 점도가 있는, 그러면서 몸도 무겁고 뭐 이렇게 몸살도 있는 이런 형태가 오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상태이니까 마행의감탕을 같이 병행해서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약제제를 이틀 정도 복용하니까 몸살은 거의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은 당연히 상태가 완전히 완쾌됐고요. 코의 상태는 점액은 좀 이제 덜 나오고, 콧물 점액은 좀 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코 점막 안쪽이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사실 전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편도염이 심하게, 인후 편도가 심하게 염증이 점막에 생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비강 점막도 굉장히 염증성 상태, 그리고 말라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태에서 분비물이 많았기 때문에 마행의감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분비물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점막 건조한 상태가 남아있게 되니까, 코로 숨은 쉴 수 있으되 숨이 원활하지 못하고, 점액이 자꾸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점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세균 감염의 그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들, 실제로 비강 내에 이제 콧물 색깔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콧물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슬슬 통증들이, 우리가 축농증이라든지 이런 증세가 있으면 안면부라든지 통증이 있거든요. 이런 통증들이 유발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 사용하는 처방은 마행감탕이 아니라 갈근탕을 주제로 한 처방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약제제로 나와 있는 거는 갈근탕과 청궁신이가 나와 있는데, 갈근탕과 청궁신이와 그 다음에 배농상급탕을, 농이 생겼으니까요, 병행해서 복용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많이 회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세 번째 날, 맞죠? 세 번째, 네 번째 날부터는 갈근탕과 청궁신이하고, 그 다음에 배농상급탕을 주제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시우제가 아직, 그 염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우제를 병행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상태는 아직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코가 막혀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통증이라든지 이런 상태도 많이 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편도염이나 인후염, 이렇게 이 목 쪽에 있는 염증으로 확 생겼었잖아요. 그때 뭐 제 목소리가 완전히 변할 정도로 이렇게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몸이 변화되는 상태에 따라서 한약제제는 약간 좀 달리 쓰게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떠한 포커스에 맞춰서 약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비염 또는 이런 편도염 등등의 증상이 있을 때더라도, 물론 뭐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아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그 상황을 맞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약사와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한약제제를 정확한 포지션에 맞춰서 쓰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경쾌하게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일주일, 제가 뭐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감기, 뭐 독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때 얼굴 열감도 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살도 심했고, 그러니까 독감일 수도 있었겠는데, 어쨌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픈데, 한 번 아플 때마다 이렇게 제가 그 한약제제,
때 나름대로의 복용 후기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약을 쓰게 되면은 증상이 뭐 어떠한 항생제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잘 좀 이렇게 그 셀프 메디케이션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주말 정도가 지나면 이제 완전히 제 컨디션이 오겠죠. 물론 뭐 감기라는 게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저는 뭐 강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잘 버텨서 한 주를 지나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약제제가 이렇게 잘 맞춰서 쓰면은요 굉장히 그 환자분들에게 유익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후기는 아마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